안녕하세요. 원데이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상악 전락 임플란트 수복 직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위쪽에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인데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 전체 브릿지를 시술한 직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환자분은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요. 보시는 대로 아래쪽 치아에는 이제 자연치를 가지고 계시고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고 오셨어요. 위쪽에는 이 치아 하나 송곳니 있는데 캡을 씌워서 그 위에 틀니를 하고 계셨대요. 일반적으로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래쪽 틀니가 굉장히 불편해요. 혀가 있고 틀니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에는 틀니가 입천정을 덮고 잘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틀니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치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위에 턱뼈는 굉장히 물렁물렁한데 틀니를 쓰게 되면 위에 뼈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녹게 돼요. 위쪽에 틀니를 하고 아래쪽에 자연치가 그대로 남아있는다든지 뭐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속히 임플란트를 통해서 틀니보다 좀 강한 치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쪽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치아 씌운 거 캡처럼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치아가 빠졌던 부위에 잇몸이 굉장히 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잇몸들도 이렇게 많이 꺼져 있고요. 아까 이 환자분은 아래쪽 치아들이 자연치랑 임플란트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오래 사용하게 되면 원래 잇몸이 이렇게 넓게 컸던 잇몸들이 사용을 하는 기간 내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턱뼈는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요. 틀니도 점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틀니를 장착하고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틀니 자체도 보시게 되면 치아 자체가 굉장히 어둡게 치아 관리가 잘 안 되셔서 치아들이 어둡게 까맣게 치석 같은 거나 때들이 치아에 많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틀니 자체도 굉장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치관모 사진에서 틀니를 끼고 계셨을 때 상태고요. 치아들이 어두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입안 상태가 되겠고요. 틀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잇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밀어주는 장점은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틀니는 빨리 벗어버리는 게 좋긴 하겠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저희 치과 방문하셨을 때 상태신데 아래쪽에 치아 3개를 씌우신 부분이 있고요.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치아가 하나 더 많이 있고요. 이쪽에는 치아가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마 신경관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신경치료되어 있던 뿌리가 하나 남아 있고요. 틀니를 유지하기 위한 뿌리가 하나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 계획은 위쪽에 9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래쪽에 지금 13개의 치아가 있게 되는데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13개의 치아를 제작하는 것을 치료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서 보셨던 대로 잇몸 뼈들이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립과 동시에 뼈 이식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스컬 PA라는 엑스레이 사진 되겠고요. 틀니를 장착하시고 찍으셔서 이쪽에 보시면 틀니를 좀 보강하기 위한 틀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들은 앞니들이 이렇게 조금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금속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틀니를 잡기 위한 치아 뿌리 하나가 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있고요. 앞니 쪽에 치아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위쪽에는 9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뼈가 좋지 않고 얇았던 부분에서는 폭을 넓히는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고요. 그 전에 사용하던 틀니를 임시치아로 바로 사용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오시게 되면 임시치아를 고정식으로 해드리긴 하는데 환자분의 뼈의 상태가 뼈가 너무 물렁물렁하고 좋지 않거나 기존에 틀니를 사용하셨다고 하면 틀니를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바로 수정을 해서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앞니 쪽에 임플란트 4개를 이용해서 앞니 6개를 지르코니아 보철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고요. 오른쪽에는 3개를 이용해서 치아 4개를 제작을 하였고요. 아래쪽 치아와 마찬가지로 개수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고 왼쪽에는 3개의 치아를 개수를 맞춰서 임플란트 2개를 이용해서 아래쪽 치아와 맞물릴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스컬 PA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 최종 보철물이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세팔러라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지르코니아 보철이 되겠고요. 치아들이 좀 길어져 보이는 것은 잇몸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치아가 원래 잇몸에 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틀니를 오래 쓰셨거나 하신 분들은 치아 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여기다 심겨지게 돼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틀니를 오래 쓰시거나 잇몸이 많이 꺼진 분들에 있어서 치아를 원래 길이만큼 잇몸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치아를 짧게 제작을 하게 되면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턱의 높이, 교합 고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교합 고경 자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치아의 길이는 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쪽 부분은 원래 잇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잇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철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만큼은 원래 잇몸이었던 부분이 꺼진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이쪽에 심기고 나서 치아를 이렇게 짧게 만들면 안 되고 이만큼을 더 보상해서 만들어줘야 환자분의 안모라든지 기능적이라든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정면 사진이 되겠고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앞니 6개가 임플란트 4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금니들이 4개, 쪽 3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의 길이를 어느 정도 이상 회복하기 때문에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부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치아가 너무 짧게 제작이 되면 치아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도 오히려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길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기능적으로도 우월하고 심미적으로도 보기에 좋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모에서 바라봤을 때 치아가 살며시 보이는 정도, 입술 하방으로 한 1mm 정도 보일 수 있게 길이를 만들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전후 비교를 사진을 보시게 되면 틀니를 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턱뼈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 있고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아래 치아들은 윗턱에 비해서 그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치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치아를 덮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임플란트가 심겼던 위치와 치아가 나오는 위치가 좀 다르게 이렇게 아래쪽 치아를 덮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이쪽에 많이 꺼졌던 부분에 뼈의식을 동반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치아를 빼면서 앞니 쪽에도 뼈의식과 동반하여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치아를 제작하여서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로 젖은 사진이 되겠고요. 그 전에 보시면 굉장히 어둡고 때가 많이 묻었던 틀니 치아에서 환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예쁘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측안모 사진이 되겠고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니 같은 경우는 잇몸을 플라스틱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약간 유지가 좀 되는데 아무래도 임플란트 보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잇몸이 덮이는 부분이 없어서 약간은 꺼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 전후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위쪽에 9개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전악 임플란트 보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스컬 PA 사진이 되겠고요. 틀니를 장착하고 찍은 사진이신데 틀니 같은 경우에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들이 많이 녹는 문제점도 있지만 틀니 치아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정기 체크를 안 받으시게 되면 틀니가 치아들이 마모돼서 교합 상태가 많이 기울어지고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 턱 끝 높이를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으세요. 임플란트 보철을 통해서 교합 평면이라고 하는 평면들을 조금 더 꺼진 부분을 회복시켜서 평면을 조금 더 평평하게 교합을 잘 맞추다 보니까 턱 기울어진 정도가 약간 수평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턱의 위치가 균형적으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잡고 있는 근육들도 조금 균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안화라고 하게 되는데 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안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중심축을 연결하게 되면 약간 기울어진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안화 자체도 보시게 되면 약간 수평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근육들이 길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턱을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균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 전체에도 균형감 있게 잡혀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이쪽에 지리코냐 보철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버덴처라고 틀니를 쓰시던 환자분의 전악 임플란트 증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쪽 전체 틀니를 임플란트 보철물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환자분이 갖고 계셨던 교합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치아뿐 아니라 전체의 균형감도 조금 더 회복시켜줬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